더불어민주당 검찰 독재 정치 탄압 대책위원회 기자회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하고 계시는 의원들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범계 상임위원장 함께 하십니다. 김승원 의원입니다. 이동주 의원입니다. 유정주 의원입니다. 그리고 김의견 의원입니다. 김남국 의원 함께하고 있습니다. 김병기 의원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기자회견문 낭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범계 상임위원장님께서 진행하시겠습니다. 기자회견문을 여러분의 의원님들이 나눠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사단의 서울중앙지검은 조작수사, 정적제거, 전담수사부입니까? 윤석열 정권 하에서 벌어지는 무도한 검찰 수사가 이재명 대표와 그 주변 인사들을 넘어 야당과 전임 정부 전반을 향해 몰아치고 있습니다. 윤석열 사단 인사들로 채워진 서울중앙지검의 공공수사 1, 2, 3부, 반부패 수사 1, 2, 3부의 6개 수사부는 검사만 총 47명이고 수사관과 실무관까지 포함하면 수사 인력이 100여 명이 넘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런데 쏟아지는 불법 피의사실 공표 단독 보도만 봐도 공공수사 1, 2, 3부, 반부패 수사 1, 2, 3부는 야당 및 전임 정부 수사에만 올인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대선이 끝나고 윤석열 대통령 취임한 직후부터 시작됐습니다. 5월 18일 윤석열 사단으로 꼽히는 송경호 검사가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임명됩니다. 서울중앙지검 산하 공공수사부, 반부패 수사부도 윤석열 사단으로 채워졌습니다. 문재인 정부를 겨냥한 수사를 총지휘하고 있는 박기동 3차장 검사는 인수위까지 파견되었던 윤석열 사단의 핵심입니다. 또한 서해 공무원 사건 수사를 담당하는 공공수사 1부 이희동 부장검사는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 대검 선거수사지원과장으로 윤석열 최후 인사로 불리는 식스맨 중 한 명이었습니다. 여성가족부의 민주당 대선 공약 개발 의혹과 이재명 대표 선거법 위반 의혹을 수사 중인 공공수사 2부 이상현 부장검사는 윤석열 사단의 공안통이라 불리는 인물입니다. 공공수사 3부 이준범 부장검사 역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형사 10부를 직제 개편까지 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어민 북송 사건 등을 수사하도록 한 윤석열 사단입니다.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핵심 수사를 총지휘하고 있는 고영곤 4차장 검사, 대장동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반부패 수사 3부 강백신 부장검사 모두 박영수 특검단 소속이자 윤석열 사단입니다. 대장동 수사를 맡고 있는 반부패 수사 1부 엄희준 부장검사는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대검 수사지 과장으로 윤석열의 최후 인사로 불리는 식스맨 중 한 명입니다. 노웅래 의원에 대해 수사 중이고 문재인 정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했던 반부패 수사 2부 김영철 부장검사는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함께 박영수 특검단 소속이었습니다. 수사검사들의 이력에 대해 하나하나 설명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윤석열 사단 소속 검사들이 선택적 수사와 편의적 기소를 통해 야당과 전임 정부에게만 엄격한 편파 불공정 수사를 일삼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컨대 서해 공무원 사건을 수사 중인 공공수사 1부는 고발 사주 의혹을 받고 있는 김웅 국민의 의원에 대해 강제 수사 한 번 하지 않은 채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법무부 장관까지 연루된 사건이기에 검찰의 잣대가
야당, 전임 정부 수사와는 다르게 작동한 것 아닙니까? 반부패 수사 2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야당과 전임 정부에 대해선 거침없이 빠르게 수사 중이지만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의혹 수사에 대해서는 12월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있음에도 감감무소식입니다. 대선 이후 단 한 건의 압수수색도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대선 이후 수사검사들이 윤석열 사단으로 채워지고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부와 반부패 수사부는 사실상 야당 전담 수사부로 전락합니다. 그리고 수사검사들이 바뀌자 범죄 혐의자들의 말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지난해 10월 유동규는 천화동인 700억 약정에 대해 사실 무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럼에도 검찰은 유동규가 700억을 받기로 약속했다며 기소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 유동규는 428억에 내 몫은 없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검찰도 이에 따라 김용과 정진상, 나아가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수사로 방향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최근 석방된 남욱도 마찬가지입니다. 2013년 4월 정영학 녹취록에 따르면 남욱은 유동규가 2층 누구도 알면 안 된다고 말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석방 뒤 첫 공판에서는 유동규에게 전달한 3억이 높은 분 드릴 돈이라 들었다라고 말합니다. 또한 2021년 10월 언론 인터뷰에서 남욱은 이재명 대표에 대해 12년 동안 애를 써봤지만 씨알도 안 먹히더라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인터뷰에선 유동규가 경선자금 20억을 요구했고 대선 후보에게 그 정도면 싸다고 생각한다라고 말을 바꾸었습니다. 검찰에 묻습니다. 유동규는 검찰이 진심으로 대해줘서 진술을 바꾸기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과 딜을 하더라라고 판사조차 의심하는 유동규의 진술 변화, 혹시 남욱에게도 적용되는 말입니까? 검찰이 뒤바뀐 주장에 필적하는 객관적 물증을 제시하지 못한다면 갑작스러운 유동규와 남욱의 진술 변화는 검찰의 조작 수사 의혹을 입증하는 방증일 뿐입니다. 정치보복, 야당 파괴, 전담 수사부로 전락한 서울중앙지검에 경고합니다. 선택적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 해악입니다. 대장동 일당을 앞세운 조작 수사, 사건이 아닌 사람에 집중하는 정적 제거를 당장 중단하십시오. 2022년 11월 23일 더불어민주당 검찰 독재 정치 탄압 대책위원회.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